안녕하세요.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레시피는 핸드드립 레시피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사용할 원두는 에티오피아 카미로 농장의 74165 품종 에너로빅 커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준비한 브루잉 라인업 기준으로 저희 분쇄도는 보통 EK43 기준 12.1포인트부터 12.5포인트까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으로는 950 미크론에서 1100 미크론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0 미크론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인업 중에 따뜻한 브루잉으로 활용할 레시피는 보통 저희는 17g에서 17.5g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쇄도 기준에서 디게싱이 조금 덜 된 원두 같은 경우에는 2클릭 정도 곱게 갈아주시면 조금 더 추출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원두들이 보통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낮은 편이다 보니까 살짝 더 많은 원두량을 필요로 하는데요. 평소에 사용하시던 레시피보다 0.5g 정도는 업도징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17g을 기준으로 추출 레시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루잉 첫 번째 과정에서 뜸들이기를 먼저 진행할 건데요. 저희는 뜸들이기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총 40g이고 뜸들이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따뜻한 레시피는 40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93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뜸들이기를 할 때 사용하는 유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추출에 사용되는 물줄기도 얇은 편이고 사용하는 원의 크기도 많이 넓지 않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40초 거의 다 돼가서 이제 1차 추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출은 120g까지 같은 유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차 추출 진행하고 있고요. 1분 30초 가량까지 진행한 후 그 뒤에 2차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두가 로스팅이 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물 빠짐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많이 약배전이 된 상태의 콩들이 많기 때문에 추출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1분 30초 돼서 다음 차수 들어가겠습니다. 210g까지 물줄기를 약간 굵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추출 지연 현상은 2차 추출 이후부터 극명하게 드러나는 편인데요. 디게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뜸들이기와 1차에서 유량이 과하게 많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추출이 많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디게싱 기간 거친 다음에 추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분 30초 가량 되었고 물 빠짐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차수에서 270g까지 푸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어링의 유량과 굵기, 원의 크기는 물 빠짐의 속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물 빠짐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레시피보다 느린 경우에 조금 더 얇은 물줄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에 하나 유량과 관계없이 원에 사용하는 사이즈가 커버리면 외곽 쪽을 타고 오는 바이패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 사이즈는 좀 작게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분 30초 정도로 추출은 마무리되었고요. 추출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베드 표면에 윤기가 사라지고 물기가 다 빠진 상태 혹은 추출 밑 하단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속도를 보고 결정하는 편인데 지금은 이 로스팅 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원두이기 때문에 상단에서 물이 빠져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레시피가 스몰얼픽에서 준비된 라인업에 모두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집에서도 맛있게 내려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규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스 레시피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번에 언스페셜티 블렌드로 준비한 제스민 나이트를 활용해서 레시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레시피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인데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된 레시피이기는 한데 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매우 높은 것에 비해 조금 더 강렬하고 이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만들었던 레시피고요. 슈퍼와 플렉스를 합쳐서 수플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레슬링의 수플렉스 기술처럼 좀 더 강력하고 직관적인 커피 맛을 느껴보실 수 있는 레시피 되겠습니다. 우선 원두는 27g 사용하고 있고요. 최대한 차수를 많이 나누고 짧게 끊어 추출하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초반에 추출될 수 있는 뉘앙스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오고 뒷맛은 배제시키는 타입의 추출 방식입니다. 애초에 아이스 레시피는 얼음으로 가수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게 만들어야만 하는 과정 때문에 물이 첨가되는 레시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쿨링해서 드시는 방식이 아니라 찬 얼음으로 희석을 해서 드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농도를 꺼내오고 그것을 물로 풀어낸다라는 개념에 착안돼서 만들어진 레시피입니다. 우선 도징한 27g의 원두를 EK43 기준으로 저희는 11.2포인트의 분쇄를 하고 있고요. 다소 고온 분쇄도를 가지고 있어서 물 빠짐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차수를 쪼갰으로써 물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드리퍼 기준으로 평소보다는 커피 베드가 많이 위로 올라오실 텐데요. 물을 붓는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뜸 들이기로는 40g의 물을 사용해서 30초 동안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레시피 기준보다 조금 더 굵은 물줄기와 조금 더 큰 원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무방한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추출 차수가 많고 타임 간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추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가 지나서 1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1차 추출은 뜸들이기와 동일하게 40g의 물을 사용해서 30초간 반복해서 진행하는 레시피이고요. 추출 마지막까지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더 지나서 1분이 되었고 다음 차수를 들어갈 건데 베드에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똑같은 물량을 40g을 120까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플렉스 레시피는 많은 원두량을 사용하고 추출량은 한 잔 분량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사치스러울 수도 있는 레시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잔을 내려 드시면 굉장히 리치하고 풍성한 뉘앙스의 브루잉을 아이스로도 즐길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총 사용 물량은 200g까지 사용할 거고요. 따뜻한 것과 동일하게 93도의 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수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것과 동일하게 디게싱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도 동일하게 추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충분한 디게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출에 사용한 얼음량은 75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히 75g을 맞추기가 얼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언저리 정도로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내려놓은 추출 결과물에서 먼저 맛을 테이스팅 해보신 다음에 얼음을 더 녹일지 아니면 지금 얼음을 바로 다 건져낼지 이것을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음용하실 때는 꼭 얼음잔을 따로 준비하셔서 아무래도 농도가 좀 짙게 준비가 되는 커피다 보니까 얼음잔에 넣어서 위스키처럼 얼음에 칠링해서 얼음을 녹여가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지금 추출 시연에 오리가미 스몰 사이즈 드리퍼를 사용했지만 집에 하리오를 보통 사용하실 텐데요. 하리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출 전체적인 양상은 큰 차이는 없고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신다면 그라인더의 분쇄 포인트를 아주 조금만 늘리시고 저희가 제안한 레시피에서 추출 시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셔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고로커피 로스터스의 수플렉스 레시피 집에서도 맛있게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규라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는 수플렉스 레시피로 조금 더 많은 원두량을 사용해서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레시피인데, 원두 사용량이나 추출 방법 자체가 좀 익숙치 않으시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20g을 사용해서 아이스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두는 20g 사용하였고요. 분쇄 포인트는 수플렉스 레시피와 동일하게 11.2포인트 이케이사산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으로는 840미크론에서 900미크론입니다. 지금 사용할 편안한 아이스 커피 추출하는 레시피 기준으로는 비율은 1대9 정도의 레이시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총 물 180g을 사용하는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레시피. 이번 추출에 사용된 얼음량은 총 120g입니다. 우선 1차 추출 뜸들이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플렉스 레시피와 동일하게 40g의 물을 30초 동안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뜸을 들이셨으면 90g까지 1차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되는 시점부터 2차 추출에 들어갈 거고, 물량 50g을 추가해서 140g까지 스파이럴 푸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부터 마지막 푸어 40g을 더해 180g까지 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추출은 간단한 편이고요. 이렇게 추출을 마치고 나서 얼음이 녹은 양을 파악하고 농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얼음을 먼저 건져 주셔도 좋고, 수플렉스 레시피처럼 다른 얼음잔에 부어서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레시피 통해서 집에서도 맛있게 커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자사 블렌드인 대공원 블렌드랑 그레코로만 블렌드의 에스프레소 추출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대공원 블렌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공원 블렌드는 에스프레소로 드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렌드이기는 한데, 브링으로 드셔도 충분한 풍미가 나오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 블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에스프레소로 추출 설명드리자면, 대공원 블렌드는 에티오피아 2종 블렌드의 아주 라이트 로스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도징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담으시고 약간 짧게 추출하시는 게 맛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는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산미와 화사한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니컬 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원두는 저희 기준으로는 20.5g을 도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두를 20.5g을 도징하셨으면 저희가 사용하는 바스켓은 현재 IMS 24.5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양을 도징을 하더라도 다른 원두보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낮은 편이어서 24.5 바스켓은 보통 18에서 20g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콘 같은 경우에 분쇄를 했을 때 조금 더 도징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용량에 맞춰서 사용한다면 26.5 바스켓이 맞지만 24.5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추출량은 35g을 타겟팅하고 있고요. 추출 시간은 20초에서 30초까지 범위가 조금 넓은 편이기는 한데, 이거는 디게싱의 여부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포인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라인딩 포인트를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7초 나와 있는 상태고 35g 추출되었습니다.
대공원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드셨을 때는 따뜻한 물을 한 170에서 180g 정도 사용하고 있고, 아이스로 드셨을 때는 취향에 따라서 150g부터 180g까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녹는 것을 감안해서 첫 임팩트를 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의 사용량을 줄이시는 쪽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편안하게 드실 거면 물 180g까지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떼의 경우에는 대공원 블렌드 특성상 다른 배전도가 높은 블렌드들에 비해서 바디나 무게감이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우유가 가지는 바디를 이용해서 라떼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g에서 많게는 23g까지 많은 업도징을 하시고, 업도징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바스켓도 IMS 28.5 정도 수준으로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하셔서 추출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원 블렌드를 이용해서 라떼를 만들 때 조금 특별한 레시피를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큰 바스켓을 활용해서 포터필터 자체에서 블렌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2012-13년경에 월드 챔피언이었던 피트리카타가 국내에 내한했을 때 비공식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스켓 내부에 원두를 섞는 게 아니라 바텀 아랫부분과 탑 부분을 레이어를 나눠서 포터필터 내부 자체에서 블렌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큰 바스켓을 필요로 하고요. 바텀에 깔려있는 블렌드의 특성과 상단 탑에 깔려있는 블렌드의 특성, 싱글로 하셔도 좋고 블렌드로 하셔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공원 블렌드와 그레코로만 블렌드를 포터필터에서 블렌딩하는 방식을 한번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바스켓은 IMS사의 28.5 높이를 가지고 있는 트리플 바스켓이고요. 사용될 바스켓에서 즉석에서 블렌딩을 하는 방식으로 하단부에 22g의 대공원 블렌드를 먼저 배제를 해줍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셔서 평탄화를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이 블렌딩 되기 전 상태에서 디스트리뷰션 툴을 사용하시는 건 밀도가 두 개 층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시면 손으로 스타플래스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상부만 약간 평탄화를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포터필터를 태열을 잡아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레코로만 블렌드를 2g 정도 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산미 중심의 블렌드에서 오는 산미의 화사함 같은 거를 살려주고, 그레코로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있는 바디감을 더 씌워주는 형태인데요. 바스켓 퍽의 상부에 다른 블렌드를 레이어를 해주면서 퍽의 상단부에서는 고소한 무게감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출되고, 이것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산미 있는 블렌드의 맛과 바디감 있는 블렌드의 맛을 일정 부분 보충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블렌딩을 애초에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블렌드를 결합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보완된 방식이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저희는 오픈 초기부터 라떼를 만들 때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두 가지 블렌드의 배전도가 다르기 때문에 콩들이 갖고 있는 밀도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원두들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흡습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산미 중심의 대공원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배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에 깔려있는 그레코로만 블렌드는 더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타입의 맛을 사용하신다면 두 가지의 비율 조정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물을 잘 흡수하는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아주 미량만 넣더라도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고, 상단에 어떤 블렌드의 맛을 놓느냐, 하단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맛의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추출 방법이기 때문에 상단에 까는 블렌드는 사용량을 많이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블렌드 라떼로 드시는 것에서는 지금 극단적으로는 21g, 0.5g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꿀 정도로 상단에 있는 것에 추출의 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22g에 1g 정도 비율로 추출을 해보시면 재미있게 라떼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킹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는 상단부는 그레코로만의 컬러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디스트리뷰션 툴을 사용하거나 스타플래스를 사용하셨을 때 바텀에 깔려있는 블렌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총 추출량은 지금은 35g 28초에 추출이 끝났는데요. 이거를 라떼를 드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20g, 저 같은 경우에는 15g에서 35g까지 이것도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내가 마시고 싶은 라떼 스타일이 우유의 단맛을 강조하는 라떼인지 아니면은 커피의 향이 우유와 비슷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맛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커피 맛을 좀 더 두텁게 느끼고 싶다면 그 우유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보다 에스프레소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5g의 에스프레소로 라떼를 드신다면 170g의 우유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블렌드 활용해서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로커피 로스터스에서 커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블렌드는 그레코로만 블렌드로 미디엄 다크 로스팅 블렌드고요.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인트를 재미있게 잡을 수 있는 블렌드라 산미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고 고소하고 무게감 있는 면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블렌드라서 원하시는 뉘앙스에 따라서 세팅을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맛의 변화가 되게 크게 만들어지는 블렌드이거든요.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레시피는 에스프레소로 드실 때의 레시피와 아메리카노나 라떼로 드실 때의 레시피가 좀 차이가 크게 있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스프레소 레시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라는 메뉴만으로 즐기시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에스프레소의 비율을 갖고 있는 1대1 레이쇼에 추출을 하셔도 좋고 같은 도직량을 가지고 1대 1.5 정도의 리스트레토 성향의 추출을 하시고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아주 매력이 있는 블렌드입니다. 일단 1대2 비율로 먼저 추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에스프레소로 음용하실 때는 18.5g의 도직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18.5g을 도징했고 가지고 계시는 장비에 따라서 7친봉을 사용하셔도 좋고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실 때 디스트리뷰션 툴의 높이를 너무 높게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는 편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툴의 높이를 낮게 잡아서 상부만 평탄화되는 정도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디스트리뷰션 툴을 높게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가장 효용성 있게 사용하시는 게 디게싱이 너무 오래 진행됐거나 로스팅된 지 시일이 너무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툴을 높게 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프레소는 18.5g을 사용해서 33g 정도 추출을 했고요. 지금 추출 타임은 30초 언저리로 나왔는데 25초에서 30초 사이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가지 블렌드 모두 머신의 물 온도는 93도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데요. 물 온도 조절이 가능하시다면 그레코로만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92도, 대공원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93도에서 94도까지 그쪽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가능하실 건데 만약에 조절이 불가능하시다고 하시면 평균점인 93도에 맞춰서 두 가지 블렌드를 음용해 주시면 더 편안한 맛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레코로만을 아메리카노로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따뜻한 물 같은 경우에는 180g에서 190g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얼음에 풀리는 것을 예상해서 한 10g에서 5g 정도 적게 사용해 주시면 원래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맛에 가깝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떼로 드셨을 경우에는 아까 대공원 블렌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은 좀 더 업도징이 필요하고요. 1g에서 2g 정도의 업도징을 하신 후에 약간 리스트레토 성향으로 30g, 35g 정도의 추출로 짧게 끊어서 추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레시피 활용하셔서 집에서도 맛있게 저희 커피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